오늘 뉴스 시청 환영합니다. 건강하고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핫한 뉴스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대한축구협회의 부패 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날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드러난 협회의 불투명한 의사결정과 비민주적인 행태는 축구팬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협회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한국 축구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박지성, 이영표, 이동국 등 과거 국가대표 출신의 레전드 선수들까지 나서서 협회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는 점은 사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이었던 이훈재 감독 역시 입을 열어 현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훈재 감독은 특히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등 현역 국가대표 핵심 선수들을 향해 메시지를 전하며 축구협회의 행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처럼 축구계 전반에 걸쳐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축구협회는 오히려 비판을 제기하는 인사들에 대해 법적 대응을 운운하며 위협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협회가 얼마나 폐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일본 축구협회를 비난하는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한국 축구계는 더욱 발칵 뒤집혔습니다. 오랜 기간 축적된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이번 기회에 한꺼번에 터져나오면서 한국 축구의 미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박주호 위원이었습니다. 그는 지난 2월 정혜성 위원의 추천으로 위원직에 합류했다고 밝히면서 당시 여러 외국인 감독 후보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름의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홍명보 감독 선임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토로했습니다. 박주호 위원은 5개월 동안 진행된 감독 선임 과정이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큰 실망을 느꼈다며 축구협회의 낡고 우스꽝스러운 경영 방식에 대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발언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축구협회는 즉각 박주호 위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지성 전북현대 기술이사가 나서서 프로스포츠에서는 결과가 중요하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과정이 너무나 중요해서 결과만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설령 홍명보 감독이 좋은 성과를 내더라도 이번 선임 과정에 대한 비판적 여론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 국가대표 공격수 이동국 역시 자신의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그는 5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감독 선임 과정을 지켜봤는데 정말 실망스러웠다며 일이 생각했던 것만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은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그는 이번 사태에서 법적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이 가장 충격적이었다며 열정을 다해 일한 사람들을 향해 법적 대응을 운운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훈재 전북 현대 감독 역시 최근 인터뷰를 통해 한국 축구의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20년 전 축구협회는 지금과는 달랐다며 정문규 회장 체제 하에서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그는 선수들을 소모품처럼 여기는 태도는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하면서 짧은 선수 생활 동안 많은 사랑을 받고 떠나는 선수들의 황금기를 이런 식으로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훈재 감독은 더 나아가 만약 우리 선수들 중 누군가가 대표팀 소집을 거부하더라도 나는 그들을 비난할 수 없을 것이라며 협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선수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그들이 거부 의사를 표명하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모든 책임을 전적으로 축구협회에 돌리면서 이런 상황이 오히려 팬들에게는 축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훈재 감독은 우리는 정말 뛰어나고 역동적인 축구 선수들을 가지고 있다며 그런데 근본적으로 취약해진 대한축구협회는 이런 선수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는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협회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국 축구협회는 지난 13일 홍명보를 축구대표팀 사령탑으로 공식 선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2024년 4월 이후 최악의 결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 선임을 위한 이사회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었고 23명의 이사 중 21명이 찬성표를 던져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많은 축구팬들과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사 명단을 살펴보면 과연 이들이 한국 축구의 미래를 결정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축구팬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홍명보 감독이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은 해외 출장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축구협회는 홍명보 감독의 첫 공식 일정으로 코칭 스태프 구성을 위한 유럽 출장을 발표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세계 축구의 동향을 파악하고 외국인 코치 후보를 인터뷰하기 위해 유럽으로 떠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보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홍명보 감독이 먼저 국내에서 팬들과 언론을 만나 자신의 비전과 계획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출장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사실 축구협회의 홍명보에 대한 특별 대우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2005년 12월 22일 당시 홍명보는 축구협회 이사의 자격으로 파주에서 열린 2급 지도자 양성 과정에 참가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홍명보는 정식 지도자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축구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3급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이후 초등학교 축구부 등에서 코치 경력을 쌓은 뒤 2급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2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에만 보통 2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홍명보의 경우 이러한 일반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특례를 통해 바로 2급 지도자 자격을 부여받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2005년 9월 26일 당시 국가대표팀 감독이었던 딕 아드보카트 밑에서 홍명보가 코치로 활동을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피파 규정에 따르면 2급 지도자 자격증 소지자는 2부 또는 3부 리그 팀만 지도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대표팀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대한축구협회의 1급 지도자 자격증이나 아시아축구연맹 AFC A급 지도자 자격증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홍명보가 처음부터 특혜를 받아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년도 채 되지 않아 그는 국가대표팀 감독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고 이번에 다시 한번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되면서 그의 특권 코스가 다시 한번 도마에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허정무 전 국가대표팀 감독은 학년과 지연으로 얽힌 축구협회의 패단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축구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협회는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선수들이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중요한 순간마다 개인적인 이슈들이 불거지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정몽규 협회장의 연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협회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같은 리더십이 계속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정몽규 회장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봐야 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축구계 전반에 걸쳐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작 정몽규 회장은 침묵을 지키고 있고 홍명보 감독은 해외로 떠나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축구 팬들의 분노는 날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아무런 자격도 없이 특혜를 받아 선임된 홍명보가 과연 대표팀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홍명보 개인의 능력에 대한 의문이 아니라 그의 선임 과정에서 드러난 축구협회의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비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축구 팬들은 소셜미디어와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팬들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축구협회의 근본적인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축구 팬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축구를 이대로 망가뜨릴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온라인 서명운동을 벌이거나 축구협회 앞에서 시위를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편 축구계 내부에서도 변화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축구인들은 이번 기회에 축구협회의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의 폐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구조로는 세계 축구의 빠른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며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축구협회의 인사들이 너무 오랫동안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열정을 가진 젊은 인재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며 세대 교체를 통해 협회의 새바람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과 개혁 요구에 대해 축구협회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협회가 여전히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편 현역 선수들 사이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록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고 있지만 일부 선수들은 사적인 자리에서 협회의 행태에 실망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해외 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의 경우 현지의 선진적인 축구 시스템과 한국의 현실을 비교하며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 축구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협회부터 변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수들이 단결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협회의 결정에 무조건 따르는 것이 관행이었지만 이제는 선수들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축구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히 감독 선임 문제에 그치지 않고 한국 축구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협회의 구조적 문제, 선수 육성 시스템, 리그 운영 방식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한국 축구의 장기적인 비전과 로드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편 국제축구연맹, 피파과 아시아축구연맹, AFC 등 국제축구기구들도 이번 사태를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에서는 만약 이번 사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제기구의 개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축구는 지금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따라 한국 축구의 미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번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축구팬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홍명보 감독의 선임과 축구협회의 행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무엇인가요? 또한 한국 축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어떤 제안을 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축구의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건설적인 비판과 제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한국 축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여러분이 있기에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더 흥미롭고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